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연매출 300억 인터넷 여성 쇼핑몰 누구? 29초에 한 개씩 50팔리는 인터넷 여성 쇼핑몰 누구? 중국 대만 일본에서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여성 쇼핑몰 누구? 난닝구닷컴. 구하면 스타일이 보인다.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닷컴. 누구? 난닝구. 지금은 난닝구닷컴에서 신상을 체크할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으로의 초대 트래블러스 맵이 함께합니다. 세계 곳곳의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진심을 담은 여행을 떠나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행자들 홍정여행사 트래블러스 맵. 검색창에 트래블러스 맵.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희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의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7분 걸렸어요. 그죠? 시그널 음악, 그리고 첫 곡, 그리고 중요한 얘기까지 듣고 오니까 벌써 7분을 날로 먹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시그널 음악이 나오고 프로그램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죠? 오프닝 멘트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음악부터 틀자. 이렇게 오프닝 정책을, 방송 여는 걸 이렇게 정책을 제가 가져가고 있는데 저도 아직은 어색해요. 영 어색하면 그냥 말로 때우는 오프닝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방송 키자마자 노래부터 나오는 거 저는 이거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 들으셨던 곡은 이정열이 불러줬던 그대 고운 내 사랑이었죠. 그대 고운 내 사랑. 이정열이라는 가수가 확실하게 어필이 될 수 있었던 곡이었습니다. 2집에 들어있었고요. 이정열은 포크그룹 노래마을 출신이고요. 그전에는 노동자 노래단이라고 하는, 약간 삭막합니까? 팀 이름이? 정직한 이름이죠. 노동자 노래단. 그죠? 뭐 이렇게 이쁘게 꾸민 게 아니라. 노동자 노래단은 예울림이라고 하는 연세대 출신을, 울림터라고 하는 연세대 노래배 출신이 만든 예울림이라고 하는 그런 팀이랑 합쳐서 꽃다지로 발전을 합니다. 지금의 꽃다지 결성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바로 21년 전에는 노동자 노래단과 그리고 예울림이었던 거죠. 합쳐져서 꽃다지가 된 건데, 그 노동자 노래단을 통해서 가수로 데뷔하고 노래마을에서 내공을 닦은 다음에 가극 금강 고문익한 목사님의 장남인 고문호근 선생, 우리나라 최고의 오페라 연출자였죠. 그분이 연출을 맡았었던 가극 금강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주연을 맡으면서 연기에 눈을 뜨게 되고 노래마을을 그만둔 게 1995년인가 그런데요. 그 다음에 다음 기획이라고 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다고요? 맞습니다. 김재동, 윤도현, 정태춘, 김씨의 소속사이고 강산의 강산의 산해영님도 다음 기획 출신이고요. 다음 기획의 모태는 바로 노래를 찾는 사람들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찾는 사람, 노차사를 기획하게 되면서 다음 기획이 생긴 거죠. 아무튼요, 여기에 소속되면서 음반을 내는데 첫 앨범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바로 2집, 이
그대고 내 사랑으로 히트를 하게 됩니다. 이 노래 작곡자는 윤민석 씨입니다. 윤민석이 누구냐고요? 많이 아시죠? 예. 바로 전대엽 진군가, 전대엽 창가, 서총영 창가, 뭐 백두산, 애국의 길, 예, 전사의 맹세 이런 빨간 노래들을 많이 만든, 무엇보다도 대중들에게 확실히 알려지게 된 것은 너흰 아니야 또는 뭡니까? 그렇지, 너흰 아니야 또는 이 fucking USA 이런 시의에 맞는 그런 노래들 그때그때 작곡해서 만들었었던 발표했었던 송앤라이프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됐죠. 그때의 활약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떤 이슈가 터지면 바로 곡 작업에 들어가서 작사 작곡은 물론 편곡까지, 가수는 이제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뭐라 그러나 노래로 쓰는 일지, 노래로 쓰는 일지, 노래로 쓰는 뉴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군요. 네, 바로 그분이 만든 노래입니다. 그대 고운 내 사랑. 예쁘죠? 원래 이 위대한 혁명가들은 마음속에 낭만을 품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심지어 JP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김종필. 혁명은 낭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하여튼 마음에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분, 혁명에 대한 또는 사회 개혁에 대한, 진보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갖고 있는 분이 왜 사랑에 대해서도 뜨겁지 않겠습니까? 바로 윤민석 씨께서 연애할 때 만들었던 노래였어요. 그대 고운 내 사랑. 이 노래를 남한테 주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정열 씨가 읍소를 하고 간청을 하고 삼고초려를 하고 그래서 뺏어낸 겁니다.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고 타이틀곡을 해서 히트를 하게 된 거죠. 이정열 씨, 이따 오후 3시 넘어서 목요일에 초대 손님으로 오실 겁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함께 들으시는 방송은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의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입니다. 네, 동네에 새로 온 아이들, 동네에 새로 이사온 애들, 뉴 키즈 온 더 블럭의 스텝 바이 스텝, 참 어떤 분들에겐 추억의 노래겠죠. 닭장이라고 불렸었던 곳에서 70년대에 고고장이 있었다 그러면 80년대는 바로 디스코텍이 있었습니다. 디스코 리듬. 디스코의 여왕 더너 서머가 70년대 후반에 한참 인기를 끌었었죠. 디스코, 최초의 디스코 히트곡은 쿵푸 파이팅. 예. Everybody 쿵푸 파이팅 띠리리리리 이거요. 이게 원래 최초의 디스코 히트곡이라고 하죠. 90년대 초에 전 세계적으로 스매싱 히트를 기록했고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참 가슴 아픈 사고 있었죠. 예. 관객 사고 때문에 압사를 당하기도 했었던 70년도인가요? 71년도인가 그때 클리프 리차드가 내한 공연을 했을 때 뭐 팬티를 벗어 던졌다 뭐 이런 전설적인 숭이 음악당에서 이런 콘서트가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20년 뒤에 그렇게 팬티를 벗어 던졌던 소녀들이 엄마가 돼갖고 바로 그 딸들이 뉴키즈 온 더 블럭에서 소리를 깍깍 지르는 걸 보고서 한심하다고 요즘 애들 왜 이러냐고 이랬었죠. 뉴키즈 온 더 블럭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6월 6일입니다. 휴일이죠. 뭐 회사 다니신 분들은 쉬시겠죠. 그러나 저희 국민TV는 휴일이 없습니다.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5일만 방송을 하면 됩니다만 여기 직원들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된 월급 있죠. 월급의 일부만 받습니다. 왜? 이 조합원 수가 어느 정도를 돌파하면은 그때부터 풀로 받기로 하고 지금은 정말 최저 생계비에 미치는지 못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못 미칠 것 같은데 서울에서 생활을 하려면은 보통 드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툭 하면 늦게까지 작업을 하니까 뭐 택시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럴 테고. 한쪽에 간이 침대 2개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살림이 하나 늘었어요. 소파가. 예.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3명이 잠을 잘 수 있어요. 하여튼 안쓰러운 마음 있습니다. 물론 니들끼리 무슨 정신승리하냐라고 뭐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낌없이 그러니까 이 격려를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합원 어떤 분들이 또 가입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서부터예요? 네. 보자. 경기 안산시의 강성우님. 안산의 상록수역이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심훈의 상록수 일제시대 때 나왔던 거기 무대가 됐던 곳입니다.
최용신이라고 하는 실제 모델을 각색을 해서 최영신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를 사랑했던 남자 최용신이 죽은 다음에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록수역에 있는 안산 시흥에서 이관식님, 이관식님, 출자금이 꽤 돼요. 네, 김관식 시인이라고 계셨죠. 우리 문학사를 통틀어 기인 중에 기인이었던 김관식.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했었고 두주불사였고 학교 선생님 하면서도 애들 술 먹이고 그러면서 그러니 뭐 학교 오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학교 그만두고 결국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서귀정님 창원시에 계시군요. 진해구 그렇군요. 진해시가 이제 진해구가 된 겁니까? 창원시. 창원시는 창원기계공단이 생기면서 한적한 마을에서 대도시가 됐죠. 바로 옆에 있던 마산이랑은 여러모로 다릅니다. 마산은 유서 깊은 도시였고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클래시컬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뭐라 그러나 올드한 느낌의 그런 곳이었다 그러면 창원은 계획도시였기 때문에 널찍널찍하고 바둑판처럼 시원시원하고 괄호 열고 상막하고 가로 닫고 뭐 이런 거. 예, 창원에 계신 진해는 사실 저는 가보질 못했어요. 아직까지. 참. 저는 바람직한 가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해에서 매년 벚꽃 축제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한 번도 초대받지 않은 가수가 이게 됩니까? 이게 돈이 안 되죠. 정말. 그러니까 저는 정말 돈이 안 되는 가수예요. 백승호님, 닭장군님, 어이구. 쓸데없는 정치적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닭장군님. 김천에 계신 김천은 추풍령을 넘으면 있는 경북에서 가장 서울이랑 가까운 곳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네, 김천. 백현수님, 은평구 신사 이동 세절이죠. 저쪽 강남의 신사동은 새로울 신자에 모래사자, 그러니까 사평나루터랑 새말이라고 하는 두 지명이 합쳐져서 신사동이 된 건데 은평구 신사동은 새로운 절이란 뜻이죠. 신사. 네, 세절역도 있습니다. 오재만님, 익산시 함여읍. 아하. 예. 익산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리시를 통합해서 보석가고단지가 있는 이리시를 통합해서 익산시가 된 거죠. 원래 익산군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익산군 금마면이었어요. 고양시에 계신 오중명 씨. 예전에는 여기 일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신도시가 생기면서 고양시가 된 건데 같은 신도시라도 고양시랑 저 분당이랑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분당이 제2의 강남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러면 고양은 뭐라 그러나요? 이런 신촌 요쪽에 문화적인 홍대 앞이나 신촌에 좋은 문화적인 분위기들 그런 게 좀 풍겨요. 그래서 야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좋아합니다. 안양에 계신 안양좌파님, 우와, 장성웅님, 안양이 예전에는 우리나라 도시 중에 가장 공기가 안 좋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쪽 부석사에 가면 안양루라고 있습니다. 안양루를 딱 밑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은 바로 무량수전이 보이죠. 그래서 거기서 내려다보는 안양루와 저 경치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자, 류호구님, 남원시 월락동 춘향이의 마을이라고 하는 고향이라고 합니다만 거기 광안루에는 남원 시민들은 공짜로 들어가요. 남원시 광안루 근처에 보면은 아직도 한정식 집이 남아 있고 예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인가? 예, 뭐 하여튼 그런 거. 대통령 되기 전에 박정희 구테타를 성공시켰을 때 박정희가 가서 묵었다고 하는 그러한 요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업종이 변경됐을 거예요. 동대문구에 살고 계신 양혜정님, 장안 일동 중고차 단지는 거긴가요? 예. 군자동에서 이 개울 하나 건너면은 바로 장안동이 있죠. 런던 초이님, 최성열님, 이거 여기는 저 외국인가 본데요? 그죠? 런던에 계신 겁니까? 런던은 원래 보잘것없는 한적한 마을이었는데 이 로마가 바로 시저, 예, 케사르가
이 영국을 브리타니아라고 하는 섬을 침략합니다. 그러면서 로마군의 거점으로 세운 곳이 바로 런던의 효시죠. 예전에는 참 불도 자주 나고 위생도 아주 안 좋았던 전염병이 나돌았던 그런 도시였다고 하죠. 보자. 그리고 김용환님 서대문구 홍제일동 홍제도인가요? 홍은도인가요? 거기 가면은 유진상가라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세운상가나 또는 낙원상가 못지않게 유서 깊은 그런 큰 상가입니다. 창녕에 계신 명희님, 창녕에 진흥왕 순수비도 있고요. 그리고 가야에 그런 고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창녕에. 고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전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전무덤. 참 정감 있는 말이에요. 옛날 고분들 보면은 바로 그런 말이 실감이 됩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참고로 세계 최고의 고분, 거의 산처럼 생긴 그 고분은 바로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의 사카이라고 하는 새 개할 때 개자를 쓰고요. 사카이라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도시인데 거기 가면은 세계 최대 그런 흙으로 쌓은 고분이 있죠. 피라미드 뭐 이런 거보다 면적은 더 넓을 겁니다. 익산에서 또 한 분 계시네. 최기용님. 네. 박광야님. 어이구, 이름 참 대륙적이네요. 인천이 비르백제의 본거지였죠. 그러니까 온조백제. 온조백제는 바로 이쪽 서울 풍납동이었다고 한다면은 비르백제의 본거지는 비르왕좌가 그 털을 닦았던 곳이 바로 인천 부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마가 짜기로 유명하죠. 신홍주? 예. 홍주님. 망원 이동이면 바로 이 근처잖아요. 그죠? 망원 이동. 마포란 지명은 서울에서도 참 오래된 지명이죠. 새우젓 배가 오르락거리고 그 새우젓 배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짭짤한 것만 아니라 돈도 짭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먹패들도 많았어요. 그 일제시대 때 마포의 주먹을 평정하느라고 김똑강, 그러니까 김두한이 좀 애를 썼었죠. 네. 그리고 이재곤님, 대구 동구에. 대구는 분지잖아요. 지금 요즘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기온이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대구는 대구입니다. 큰 언덕, 거의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생겨갖고 사람들 선이 굵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정치적인 고집은 좀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광명시에 박상향님, 어이구, 예, 광명시 구로랑 가깝잖아요. 제가 4년 전인가 그때 광명문화원에 근 1년 가까이 가서 매주마다 그 노래 강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박아영님, 네, 고맙습니다. 또 경기도 광주, 여기는 저 광활할 광자, 넓을 광자 쓰죠. 광주군 열미리, 곤지암면 열미리인가 이렇게 되나요? 거기가 바로 저희 어머니 고향입니다. 오중명 씨, 그리고 최성열, 김용환님, 예, 액수가 중요하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예, 이렇게 오늘 조합원 가입해 주셨어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구민TV가 조합원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뭔가 제대로 된 그런 방송을 해야 된다는 거. 특히 의미 있는 보도를 해야 된다는 거. 뉴스타파가 얼마 전에 그리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 폭로 있잖아요. 페이퍼 컴퍼니 만들었던 그런 버진 아일랜드인가? 네. 이거는 앞으로도 다시 없을 특종일 거라고 뉴스타파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보도 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적인 기구가 한국의 파트너를 뉴스타파를 파트너를 삼아 주었기 때문이죠. KBS도 아니고 MBC도 아니고 SBS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방송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뉴스타파를 믿은 거죠. 자, 뉴스타파는 보도를 기능을 하고 있어요. 지금 29명의 직원들. 거기 유료회원이 3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넉넉하게 취재를 하는데 뭐 부족함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해외 출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취재비 받아갖고. 자, 뉴스타파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힘입니다. 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어저께 신청해 주셨는데 아직 못 틀어드린 곡부터 시작을 할까요? 예, 근데 지금 버퍼링이라고 하나요, 이게? 예, 그런 거. 예, 제가 앞으로 CD도 좀 갖고 와갖고는 틀고 그럴 겁니다. 아직 좀, 그래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날로그 시대에는 자주 고장이 나고 부정확하더라도 사고가 그렇게 크게 나질 않아요. 왜냐? 그 부품만 교체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디지털은 다릅니다. 디지털은 사고가 나면은 큰 사고가 터질 수 있어요. 모든 게 정확하고 딱딱 부러지지만 예를 들면은 코드만 뭐 버퍼링 일어나거나 뭐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아날로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턴테이블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 돌아가면 나머지 하나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 디지털에서는 그게 안 되죠. 모든 게 편하면 편할수록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자전거 사고보다 자동차 사고가 위험하고 자동차 사고보다 기차 사고가 위험하고 기차 사고보다 비행기 사고가 위험하고 비행기 사고보다 로켓 사고가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국가대표 OST 중에서 가장 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는 밴드죠, OST. 네,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히트곡 제조메이커 OST라는 밴드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의 약자 네, 버터플라이 국가대표. 저도 참 잘 봤습니다.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보면서 참 웃고 울고 막 그랬었죠. 버터플라이. 예. 성동일 씨가 거기서 코치 역으로 나왔었죠. 예. 6월 6일, 6월 25일 6.25 기념일이 있고 6월 6일 현충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에 유엔의 날이 있었어요. 모두 휴일이었고 기념일이었습니다. 유엔의 날은 지금 휴일에선 빠져 있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는 모두 쉬었었어요. 모두 국가가 정한 공휴일이었는데 이걸 봤을 때 정말 전시에 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6월 6일. 6월 6일 현충이라면 보통 이제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만 추념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나라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셨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분들에 대한 1939년에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순국 선열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을 11월 달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 하에서 6월 6일을 다시 왜 6월인가? 망종이라고 해서요. 24절기 중에 하나이고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날이 6월 달에 있다라는 그런. 하지만 뭔가 좀 아무튼요. 정말 이 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또 나라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에 대한 그런 그 존경의 마음은 아무리 가져도 지나치질 않죠. 네. 그런 의미에서 한 5초 동안 아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추념의 마음 같이 나눕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적어도 이 현충일을 만들었던 이승만과 그 정부의 구성원들 그리고 그를 국부라고 떠받드는 그런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현충일을 추념할 자격이 있을까 하고 방송용 멘트를 치면서 괄호 열고 그들은 현충일을 추념할 자격조차 없다. 괄호 닫고. 예. 제 속마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형편없는 군사력으로 말이죠. 툭하면 북진 통일을 부르짖다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허무하게 서울을 빼앗기고 말이죠. 그리고는 미리 녹음된 걸 틀어놓고서 서울 시민들 안심하라 그래놓고서 지는 대전으로 튀고 한강다리 끊어놓고 그랬습니다. 그래놓고서는 돌아와서 대통령 말 믿고서는 피난 안 갔던 사람들 부역자라고 잡아들이고 처벌하고 그리고 국민방위군이라고 해서 그런 생떼 같은 장정들을 전국에서 수십만 모아놓고서 제대로 보급시켜주지 않고 추위와 헐벗은
죽음의 행군을 죽음의 행군을 시켜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 버리기도 했었던 총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놓고선 지들은 무슨 뭘 추념해. 어떤 나라에서는 보통 이런 큰 죄를 지으면은 죽음으로써 사죄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망정 말이에요. 그 임시수도 부산에서 4.4.5입 개헌 이런 거 하고 발췌 개헌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권력력에 불타갖고 말이에요. 예? 그래놓고서 무슨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자 어쩌고저쩌고 자기를 국부로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김승만이었으면 괜찮은데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조선왕조 이시왕조라 이거죠. 자기 왕족이라고 자기는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도 자기를 왕처럼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그 제3인칭으로 해갖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대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 3번 대통령을 해놓고서는 더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사퇴를 해버립니다. 왜냐? 후세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도덕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관례가 돼서 미국 대통령들은 연임까지만 하고 3번을 안 하는 거예요. 단 하나 예외가 있었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뉴딜 정책 대공황의 와중에 뉴딜 정책을 들고 나서 뉴딜 정책 자체가 성공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왜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특수로 미국 경제가 부흥했다라는 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제 부흥시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병약한 몸을 이끌고 재선 이상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임기 중에 과로를 못 이기고 돌아가셨지만요.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미국 대통령들은 모두 2번 하고 말거든요. 조지 워싱턴이 세워놓은 빛나는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만은 한 게 뭡니까? 그 반대잖아요. 네? 2번 하고 말아야 되는데 4.4.5입 개헌. 그게 뭐냐면요. 과반수를 넘어야 되는데 과반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수학자, 서울대학교 수학 교수라는 새끼가 그런 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49점 얼마인가? 49점 몇 %를 이걸 4.4.5입 하면은 49.5가 넘는데 그걸서 한 반올림 하면은 50이라 이거지.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해갖고는 3번 대통령 할 수 있게 법을 뜯어 고치고선 지가 한 거예요. 이런 개 같은 짓을 해놓고서는 무슨 민주주의 수호자고 뭐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참고로 저는 입이 걸걸한 편이 못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애국 보수 여러분들께서 부르짖는 그런 이 애국심이라는 거 거기에 숨어있는 화유의식을 우리는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애국 보수들이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나라를 하는 거 말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일부의 세력들이 지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좌지우지하고 막 해먹으라고 그렇게 하라고 지킨 나라가 아니거든. 이 나라는. 예? 그러라고 이 한국 전쟁에서 베트남전에서 그리고 일제시대에 예? 그렇게 목숨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구질구질한 과거와는 깨끗이 단절하고 애국으로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런 개 같은 세력 단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이나 마시자. 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예. 김광석의 그루터기부터 듣죠. 퀸, God Save the Queen이라고 하는 영국 국가를 마지막 곡으로 항상 연주했었던 영국을 대표한 그런 밴드이기도 했죠. 퀸.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제2의 비틀즈라는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프레드 머큐리. 원래는 이름이 다른데 바꿨죠. 그러니까 인종이 말이죠. 영국 본토 인종이 아닙니다. 저쪽 잔지바르 섬이라고 말해요. 지금 탄자니아 공화국이 되어 있지만 동아프리카에 있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메이. 홈메이드 기타죠. 그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그랬나? 아무튼 홈메이드 기타, 아버지랑 만든 기타를 치는 오페레틱 락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장르를 창조하는데 큰 역할을 한 그런 기타 소리. 그리고 로저 테일러. 어제 소개했었던 듀란 듀란의
드러머랑 이름이 똑같아요. 로저 테일러. 그리고 존 디콘이라고 하는 침착한 성격을 갖고 있는 베이시스트. 베이시스트들은 보통 그런 경우, 그런 이미지가 많아요. 침착한, 덜렁덜렁대고 나서기 좋아하고 들이대는 폴 맥카트니 같은 베이시스트도 있지만 보통 보면 이 레드 제플린의 존 폴 존스도 침착한 느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위아더 챔피언이었습니다. 게시판 볼까요? 자, 오늘 휴일이라서 그런지 게시판이 한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방송하기 다 소개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북적북적대는 게 좋아요. 야채가게 둘째님 금마 예, 미륵산 등산하고 순두부에 동동주 딱이죠. 아이고 참 오늘 참 산에 가신 분들 많이 계시겠군요. 산에 가면요 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오래 사는가 건강한가 예, 실감됩니다. 많이들 오세요. 그리고 먹을 걸 잘 싸갖고 오세요. 더군다나 저녁에 가사에 또 충실하셔야 되니까 술도 안 마시고 그냥 가세요. 건강할 수밖에 없죠. 여론 짜이마 님 고맙습니다. 이 광 감독님 애국시민 여러분 할 때마다 네 한다고요? 그럼 다시 해볼까요? 자, 애국시민 여러분 네 사무실 출근하셨어요. 자, 유창범님 샤브왕 유창범님 손님이 오셨다고요? 제가 손님인데 신흥동에 계신 콩덕님 이정열 배우님 나오시죠? 이따가 나옵니다. 작은 아이님 일어나야 열사요. 네, 한번 검색해 보시죠. 듣다가님 수구 초심에 죽은 이승만 그래도 하야하라 그러니까 하야라도 했죠. 그건 좀 낫습니다. 그렇게 하야하라 그래도 하야 안 한 네. 자, 위풍당당님 고맙습니다. 두님 고맙습니다. 노랑님 네. 그날 이거 화나요 진짜. 49년 오늘은 경찰이 국가기관인 반민특위를 습격하여 무력화시킨 날이기도 합니다. 민문연의 박한용 선생님 트윗 인용. 한용 형이 이런 트윗을 했군요. 제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정헌법이 나온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님 태극기 현충일에는 반기 조기 개항하시는 거 알죠? 사아빠님 셋째와 넷째 낮잠 재고 저녁밥 안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자 중요한 거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TV 30년간 빛을 보지 못했다는 한 참가자. 검사를 해본 결과 아마 평생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완전한 판정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걱정되는 어머니의 마음. 일단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줘야지. 그런 좀 마음밖에는 안 들어요. 기대해볼게요. 노래 준비되셨나요?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것. 시각장애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꿈이 많은 청년 권순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TV가 있지만 그거 안 들어도 국민 TV 라디오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저도 조합원입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북으로 시작해서 징으로 끝납니다. 일어나라 열사여 정태춘의 노래였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악가, 대중음악가가 있다 그러면은 누굴까요? 안치환일까요? 조용필일까요? 윤도현일까요? 저는 정태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안치환과 같은 가수 있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 같은 그런. 윤도현 같은 락커 지구상에 널려 있습니다. 조용필 같은 그래요. 질감이 좀 다르긴 하죠. 예. 하지만 정태춘만큼 독특하진 않습니다.
정태춘의 음악 선법이라던가 보세요. 지금 징 들어가 있고 북 들어가 있고 지난번에 했던 음악에는 또 이제 국악기 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만 검은고를 직접 연주하기도 하고 얼후라고 하는 해금 비슷한 것도 연주를 직접 하기도 하시는 독특한 질감. 예, 이게 중요한 거죠. 개성이라는 거. 게다가 들어있는 내용은 얼마나 또 이렇게 훌륭합니까? 사실 이렇게 그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나라에서 맨날 사랑과 이별만 노래 부른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정태춘은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음악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어나라 열사요. 근데 왜 정렬이 안 오냐? 왜 이렇게 게스트들이 말썽이야? 어제는 김 작가, 오늘은 이정렬. 아이고, 나 참네. 뭐 정 안 오면은 제가 방송 다 하고 게스트 비용까지 제가 청구하겠습니다. 그 해버릴까 아예? 예. 우리 서로 게스트 해주기 할까요 정말? 예. 문희정 아나운서 옆에서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자, 게시판 더 가보겠습니다. 복덩이님, 네. 충북 진천이라고요? 그쵸,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4집 고등어. 네. 만담을 하고 싶은데 오질 않으니까 만담을 할 수 없잖아, 정말. 하여튼, 네. 아는 거 진짜 많다고 하는 효성도님, 고맙습니다. 군생활을 익산에 사셨다는 저는 임실 관촌에서 했어요. 여우론 짜이마님. 선순아님, 고맙습니다. 네, 그루터기 잘 들으셨죠? 곰팅이님, 대신 구름 가든님 대신 노래 많이 틀어주세요. 곰팅이님, 고딩 때 어렵게 구해뒀던 노래인데 아직도 가슴에 축축한 불길이 당겨지네요. 도나님도 그러셨습니다. 학교 때 정태춘의 노래를 들으며 울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 언제나 달라질까 통곡합니다. 잘라질까가 아니라 달라질까죠? 주위에 태극기가 개양되는지 보세요. 여기 아파트는 한 집도 개양한 집이 없네요. 마음속에 개양하고 있겠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거 하고, 네? 옛날에 극장에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 나오고 그러면 서서 모두 기립해갖고는 가슴에 손대고 격려하고 그랬는데 뭐 꼭 그래야지만 나라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태극기가 개양이 돼 있다라고, 조기가 개양돼 있다라고 전 생각하고 싶습니다. Good old fashion lover boy, 동키 아빠님, 뭐 이거 틀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어나라 열사 잘 들으셨죠? 작은 아이님. 그새 조합원으로 또 가입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이렇게 가입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어디 보자. 세 분이군요. 손명희님. 아, 네 분이네. 네, 손명희님 대구 동구에서 왔니? 앉아갖고 저 숨 좀 돌려. 대구 동구에서 오셨는데 대구 근처에 다부동이라고 있어요. 다부동, 예? 예, 다부동이 바로 한국 전쟁의 전세를 바꿨던 다부동 전투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때 활약을 했었던 한국의 장군 이름이 백선엽이죠. 백선엽은 우리나라 최초의 오성 장군으로 추서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인하대학교. 그건 백인엽이야. 네. 예. 동생인가요? 예, 동생이죠. 선인학원이라고 있어요. 백선엽, 백인엽의 그 형제의 가운데 글자를 타갖고 옛날에 학원민주화 투쟁의 거점이 돼 있었던 선인학원이 운영하고 있었던 인천대학교가 워낙 문제가 많았어요. 예. 아무튼요, 우리나라 최초의 오성 장군, 중국에서 별 2개를 달았고 해방된 조국에서 삼성 장군이 되었던 김홍일 장군이 계시죠. 그 이승만의 그 전작권, 전시 작전권을 미국에 주는 것에 반발해서 그 한직으로 밀려나게 된 그런 한국 전쟁 초기에 패잔병들을 잘 수습해서 반격의 그 기회를 만들었던 명장이기도 합니다. 자, 다부동 전투 얘기했고요. 조영란님, 두바이에서 오셨어요. 두바이. 와, 정말 이럴 때 회동포 여러분이란 말이 힘이 받는 그런 구절입니다. 김현호님,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오면 바로 이 근처네. 와, 고맙습니다. 동네 주민 여러분. 그렇구나.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나? 김현호님, 예, 고맙습니다. 남상진님, 수원시 장안구, 네. 수원 화성, 원래 화성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군 단위로 제일 큰 데가 화성이었어요. 근데 여기저기 잘라져 갖고 좀 많이 작아졌는데, 화성이 바로 그 화성입니다. 그 화성은 정조대왕의 꿈이설에 있는 곳이죠. 지금 정약용의 실학사상이 집대성되어 있는 수원성, 그걸 짓기 위해서 거중기 같은 과학적인 그 기계를 만들기도 했었던 그런 수원성이 있는 수원입니다. 퍼니 피플님은 전자우편 주소만 있고 주소도 없고 아직은 출자금도 없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름이 퍼니 피플. 예. 닉네임은 퍼니 사랑이야. 예. 정체가 어떤 분이십니까?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합원이 이렇게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고서 4분이 늦었어요. 진달래님, 저도 게스트 시켜주세요. 오늘도 시화공단서 열심히 일하는 중요. 예. 시화호는 많이 깨끗해졌습니까? 시화호에서 뭡니까? 전어 잡아갖고 이렇게 팔기도 하는데 많이 깨끗해지니까 그렇게 하겠죠? 나는 사아빠님, 조기 개항한 곳이 우리 집 한 곳이라고요. 정말 사아빠님께서는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조기도 개항해 주시고 아이를 4이나 낳으셨으니까요. 샤브왕 유창범님, 손님 가셨나 봐요. 정태춘 선생님 노래 너무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달래님, 네. 저 오늘 조합은 또 같이 시켰어요. 권면했다는 겁니까? 진달래님을 우리 국민TV의 전도왕으로 임명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손뼉. 네. 숨 돌릴 시간에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자, 이정열이 만들고 부른 명곡입니다. 비운의 명반 4집에 있는 고등어를 듣죠.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었나? 평소의 성향에는 맞지 않거든요. 평소에는 지르고 막 이런 노래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런 스타일이었다가 갑자기 이런 노래를 10년 전에 들고 나와갖고 쫄딱 망했죠. 네. 이정열 씨 안녕하십니까? 현충일입니다. 6월 6일이고요. 예. 네. 오는 길에 또 그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 일부러 국립현충원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길이 많이 밀리더군요. 아하. 사당동 사거리부터 네. 한강 비역까지 그냥 쫙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심지어는 네. 국립현충원 주차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데요? 서문역입니다. 서문역. 네, 거기다 차를 대고 버스를 타고 오라는. 근데 많은 분들이 현충원에서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 같아서 네. 함께 뜻깊은 마음을 담았었고요. 네. 오는 길에 혹시나 해서 네. 현충일이라는 현충원은 저 대전에 있지 않나요? 거기도 있고요. 예, 여기는 저 국립묘지가 있는 거고 현충원은 대전에 있어요. 네, 국립묘지. 에이, 진짜. 아는 것이 병이다. 하여튼, 근데 뭐 저 오토바이 몰고 오셨잖아요. 스쿠터입니다. 스쿠터. 네. 스쿠터, 오토바이는 어떻게 달라요? 오토바이란 말은 없는 말이죠. 적확한 표현으로 본다면, 네. 모터바이크 또는 오토모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일본식 영어인 것 같아. 그렇죠. 오토바이. 예. 네. 테레비 이런 것처럼. 그렇지. 자전거, 뭐 이런 거겠죠. 모터사이클이랑 그러면 스쿠터는 뭐가 다른 겁니까? 모터사이클은 기계적인 이름이고요. 네. 스쿠터는 구동 방식에 대한 분류입니다. 좀 더 쉽게. 매뉴얼 바이크와 스쿠터로 나눠지는데 네. 매뉴얼 바이크는 흔히 말하자면 네. 수동 기어, 네. 클러치 밟고 1단, 2단, 3단 넣는 예, 이런 예.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스쿠터는 자동화된, 오토매틱화된 모터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흔히 구분은 뻘뻘이와 부릉부릉 이런 나뉩니다. 그럼 용량의 차이는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럼요. 스쿠터와 엔진 방식에 따라서 뭐 ACV인가 뭐 이렇게 하는 말도 있는데 자세히 모르겠고 배기량에 따라서 다 있죠. 50cc부터 100cc, 125cc, 250cc, 400cc. 현존하는 스쿠터의 최대 배기량은 650cc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전 세계에 오토바이 선풍을 일으켰던 혼다사가 있었지만 그 19세기 초반에 미국에서는 인디안사와 그 하리 데이비슨사 양대 그 모터사이클이 있었죠.
근데 이제 할리 데이비슨이 그걸 다 잡은 거구나. 그렇죠. 인디안사는 1950년대에 도산하고요. 네. 할리 데이비슨사는 1차 세계대전에 군에 오토바이를 납품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 대기업 혼다. 네. 심지어는 현대가 네. 혼다의 짝퉁으로 데뷔를 했다가 최근에는 그런 광고가 있대요. 뭐래요? 지금도 미국 아이들은 그 현대란 발음을 현다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현다이. 그게 하도 싫었는지 네. 현대에서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현대, like a Sunday. 썬데이? 네. 썬데이 같은 현대라고? 근데 차 뭐 이제 많이 팔잖아요. 네. 무슨 말을 혼다라는 회사가 네. 글로벌 회사로 클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배달의 기수들이 타시는 시티 88 요런 거 요런 오토바이가 월남전에서 아주 대단한 히트를 치면서 월남에 너무나 많은 그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지금도 현대 혼다를 가와사키나 이 혼다 같은 오래된 그 오토바이의 오래된 모델들은 미국에서 수집품으로 좀 인기를 끊고 있다고 해요. 지난 가을에 일본 공연을 갔다 왔는데 중간중간에 현대란다. 혼다. 대리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초기의 모델들이 전시돼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들은 말이 무슨 말하다 여기까지 왔어. 좀 말 좀 합시다. 정리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뭐 현충의 마음을 담아서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검색을 해봤어. 파란 창에 현충 일에 대해서 했더니 오늘 검색어 순위 1위더라고요. 현충일의 의미. 무슨 학교에서 숙제를 냈나 봐. 근데 읽다 보니까 다 똑같고 정작 현충일에 대한 말은 없고 뭐 무슨 망종이 나오지 않나. 그 절기상 첫 번째 현충을 추모하는 날이 망종이었다. 그래서 6월 6일을 했다. 이런 일들이. I.M. 피터님 있죠? 그 블로거. 그분께서 쓴 글에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현충일 6월 6일. 뭐 아까 한번 짚긴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께서 오늘 올려주신 게 반민특위가 무력으로 해산된 날이 또 6월 6일이래요. 1949년에. 근데 아무튼 현충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표현한 게 아니고 현충일은 그냥 현충일이란 대명사고 그냥 그날은 뭐 이렇게 추모하는 마음이다라고 의미를 썼더라고요. 근데 한자를 보고 싶었거든. 봤더니 두드러질 현자 뭐 이런 거더라고요. 충성스러운 마음을 더 돋보이게 간직한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자, 이상 애국자시죠? 참다운 애국자 애를 3명이나 낳은 우리 이정열 씨 기르고 계신 이정열 애국자의 애국 진보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이자 방송인 이정열 씨와 함께 차세대 뮤지션이 되고 싶은. 차세대 뮤지션이 되고 싶은. 차가 2대밖에 없어서. 차가 2대 차세대 뮤지션. 차세대 뮤지션이 되고 싶은 거죠? 굳이 따진다면 이제 이륜차도 차니까 차세대 맞네. 차세대. 그거 아세요, 근데? 가와사키인지 혼다인지 모르지만 오토바이 시작은 옆에서 누가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 이 소리 무슨 소리야?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인데 자꾸 숨 넘어가려고 그래. 그 아내가 시장 왔다 갔다 하는 아내가 안쓰러워서 저절로 이렇게 구동되는 그런 모터를 이렇게 자전거에 달아준 게 바로 오토바이 시작이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필요는 다 발명을. 베스파라고 하는 이태리제 스쿠터가 아주 유명하죠. 유명하죠. 아프릴리아 베스파 아주 이탈리아에서 알아주는 회사입니다. 이 시간에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덥죠? 저는 포근한 날씨예요, 저한테는. 그래요? 제가 좀 체질이 바뀌어서 몸의 지방질이 다 빠지는 바람에 이 정도의 온도는 저한테는 아주 쾌적하고 포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매주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협박을 하시는군요. 아주 그냥 쉽지 않다. 힘들다. 사실 솔직히 내가 손병이 살려보려고 나왔는데 이거 좀 쉽지 않네. 쉽지 않죠. 근데 뭐 아까 쉽다 그랬으니까 날씨도 좋다 그랬으니까요. 이정열 씨 환영해 주시는 그런 볼까? 차 3대 소울트피터님 스쿠터 750cc도 있다고. 치우지하님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점점 배기량이 커지는 거는 뭐 어떤 방식의 차이니까
백선엽이 간도 특설 때의 악질적 친일파 죽을 뻔한 박정희를 살려줬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창군 초창기에 가장 먼저 별 3개를 달았었던 김백일이라고 하는 장군과 같은 동기였죠. 그 백선엽. 나는 그런 면에서 네. 손병희 선배를 거의 20년 동안 보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은 군인이었으면 정말 잘 어울렸겠다 싶은 독특한 기획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겁이 많아갖고 안 돼요, 저는. 손병희가 겁은 좀 있다. 네. 근데 군인들도 겁 많던데? 군인이라고 겁이 없다는 거는 그건 옳지 않은 편견입니다. 네. 일반화에 대한 오류입니다. 나 우겨. 너 왜 그래, 진짜. 네. 그 손병희야말로 네. 참 군인의 어떤 모습이 온몸에 다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 아버님도 군인이셨잖아요. 아버지 군인이셨죠. 네. 네. 아버지는 말을 잘 못하세요. 사실은 형도 잘하는 말은 아닙니다. 말이 많다는 거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콘솔 여기 있어요. 여기서 내린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정말. 네. 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문희정 아나운서가 이 방송에 데일리 방송 맡은 지 나흘 만에 지금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네. 바로 한마디에 해버리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훌륭한 선배님이시고요. 모범이 되는 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선배님이십니다. 수습 안 돼요. 수습 안 돼. 예, 그렇습니다. 자, 정렬 오빠 반가워요. 손병희님은 선생님 같은데 정렬 씨는 오빠 같으니 왜죠? 이러니까 정렬 씨는 대중 스타가 되는 거고 저는 스타가 안 되는 거. 어저께 제가 그 미니 콘서트를 하나 했거든요. 네. 손님들의 보통 그런 공연장 가면은 가수가 공연하면은 여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여성분들이. 그렇죠. 여성분들이 한 70%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남성들도 보면은 같이 따라서 오는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이건 왜인걸 어제 70%가 남자였어요. 아저씨들. 네. 이러니 내가 뜨질 않는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오빠 같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근데 저도요. 네, 우울해진다. 여기나 나와야 그런 말 듣지. 그러니? 대학로 나가잖아. 나는 그냥 없는 사람이야. 요즘에 저 아저씨는 누구? 이 정도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얼마 전에 텔레비 나와서 유명해졌잖아요. 텔레비전. 예. 참 그거 좀 슬픈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요즘 어떤 뮤지컬 하시죠? 요즘은 그날들이라고 하는 창작 뮤지컬. 엊그제 뮤지컬 어워즈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진짜요? 네. 김광석의 음악으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 그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루터기 신청곡 들어와서 광석영 목소리로 들렸어요. 같이 나눴어요. 네. 그렇군요. 그날들에서 정렬 씨 역할은 어떤 거죠? 청와대의 대통령 전담 주방장 요리사입니다. 아니 잠깐만 무슨 김광석 뮤지컬에 청와대가 나와요?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들에는 김광석의 음악으로 꾸며지지만 김광석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하고 오히려 더 폭이 넓고 근데 공연을 다 보고 나오시면 어디선가 김광석이 살포시 웃는 걸 보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렬 씨가 근데 뮤지컬 하기 전에 로비에서 콘서트를 하신다고요? 예. 티켓 창구 옆에 공간에 광석이 형 생전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 공연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공연 중에. 굉장히 한마디로 탱글탱글 잘 놀아요. 근데 출연료는 꼬박꼬박 받고. 받죠. 그래서 하도 미안해가지고 뭘 도와줄 게 없을까 하다가 공연 전에 로비에 나가서 오신 분들에게 노래나 몇 곡 들려드리고 오자. 라고 하는 얄팍한 그런 생각으로. 어디서요? 티켓박스 바로 옆에 로비에서 해요. 그러니까 극장이 어디란 얘기? 극장은 대학로에 오시면 뮤지컬 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건물이 있습니다. 뮤지컬 센터. 동승아트홀 바로 옆에.
그렇군요. 네. 동숭아톨이면은 학전 옆에. 그렇죠. 그냥 언덕길로 쭉 올라오시다 보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거기 신의주 순대랑 가까운데. 신의주 쉬운데. 네, 쉬운데. 네, 거기는 쉬운데죠. 쉬운데. 바로 위로 오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가고 로비 콘서트 할 때 살짝 끼워서 몇 곡 하면은 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일단 오세요. 아, 그럴까요? 네. 아, 네네. 표 준다는 말은 안 했어. 네. 방송이니까 확실하게 일단 오세요.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러면은 알았어요. 라고 했지 제가 간단히 얘기 안 했어요. 네. 목요일 날 이 시간 컨셉은 형이랑 나랑 라이브를 들려드리는 거잖아. 근데 오늘은 또 현충일이다 보니. 그렇죠. 현충일에는 음주가물을 좀 자제가 아니고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예. 나이트클럽이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맞습니다. 예전에 뮤지션들 있잖아요. 70년대, 60년대 그런 뮤지션들이 보통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연주 능력이 뛰어났었고 음악 수준이 신중현 선생의 회상에 따르면은 현하다. 매우 세계적으로도 수준 높았다 그랬는데 예.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현충일 빼놓고는 매일매일 연주를 했다는 거죠. 휴일 없이 1년 365일 중에 364일을 연주한 거야. 윤년은 365일이죠. 아, 그렇죠. 예. 그렇게 연주를 했기 때문에 음악적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었다. 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연주를 하고 또 미8군 무대에서 또 수시로 또 연주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현충일은 음주 가문을 자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음악을 안 틀 수는 없으니까 예. 이러고 있습니다. 이정열 씨와 함께하는 그런 목요일에 순병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 다음 주에는 오늘의 아쉬움을 덜 수 있을 만큼 라이브로 도배를 하게 되길 희망하면서요. 이거 제 앞에 전창걸의 Another Time 큐시트 그 대본이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큐시트도 있어? 예. 아니, 그런 방송이 있단 말이에요. 무려. 예. 근데 되게 재밌어. 로드 스튜어트의 왈츠 마틸다. 키시아 코레 러브.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버스캑스의 We Are All Alone. 선곡 돋는다. 이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근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훌륭합니다. 우리말은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답죠. 우리 한글 가지고 표기할 수 있는 그런 발음이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고 하죠. 그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다 발음 기록이 되잖아. 네. 네. 기록 안 되는 발음을 쓰는 언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죠? 중앙 아프리카 쪽에 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부시맨족 언어. 이런 거. 중앙 아프리카가 아니라 남아프리카예요, 거기는. 남아프리카 말고 네. 중앙에 중앙 아프리카 지역의 사막지대를 부시맨 종족들이 또 이동을 많이 합니다. 사막은요, 북아프리카랑 남아프리카에 있어요. 중아프리카에는 그런 숲으로 또 우거져 있죠. 네, 그렇죠. 그건 칼라리 사막이 그래, 이 사람아. 칼라리 사막이 남아프리카라니까. 그건 좀 위에 있어. 아니야. 내가 아프리카 전공이라니까. 아프리카 못 가봤잖아, 근데. 난 가봤어. 졌다. 가봤네. 가봤어. 칼라리 사막, 나미부 사막 이런 것은 남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네. 졸업한 손병희 씨는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 네. 외대 아프리카학과를 졸업한 이정열은 그렇죠. 아프리카를 구경도 못했구나. 이거 정말 난 부끄러워서 이거. 그래서 수가 없네. 그래서 아프리카산 젬베나 두드리고 있는 이정열씨입니다. 이런 젬베. 네. 옆에서 또 누가 숨 넘어가 자꾸. 네,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 네.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네. 현충일인데. 웃으면 복이 오는 거죠. 네. 음악 정열 씨 다시 너에게라는 곡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다시 너에게 네. 이정열의 저주받은 걸작 데뷔 음반의 첫 번째 타이틀곡이었죠. 그렇군요. 네, 두 번째 타이틀곡은 여행이었죠. 여행과 노래로 남은 이야기 노래로 남은 있었는데 다시 너에게 이 노래는 독일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예. 전자음악을 공부하고 돌아온 강호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녹음실 엔지니어로 갓 들어오자마자 저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잘 안 되는 우리말로 너 이거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어제 녹음했다고 피아노 시퀀싱에 있는 거를 끄집어냈는데 아주 4비트짜리 발라드 멜로디가 좋아서 거기에 제가 가사를 붙여서 제 데뷔 음반에 실게 됐고요. 강호정 선생은 지금 서울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강호정 씨는 그리고 윤도현 밴드에서 건반을 연주하기도 했었던 초기의 프로듀서였죠. 네. 그러니까 윤도현은 초창기 음악을 만들어 주었던 음악 선생이기도 했었어요. 이후에는 긱스라고 하는 밴드에서도
활동했고 프론트맨은 이적 씨였죠. 그 긱스에서는 그렇죠. 한상원의 기타, 네. 네, 건반의 강호정, 한영애 씨의 음반에도 참여를 해서 지금 뭐 아주 뭐랄까 퓨전 재즈계에서는 알아주는 양반이죠. 그분이 만들어줬던 다시 너에게를 듣고 오겠습니다. 아 그래도 돼? 네. 아 되게 부끄럽다. 참 처절해요 노래가. 네. 요즘에는 이런 비장미가 있는 노래들은 잘 이런 식의 비장미가 있는 노래들 잘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싫어하지. 이 노래 나왔을 때도 싫어했어요. 아 그래요? 정열 씨가 기타를 연주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그런 실루엣이 남아있어요. 네. 제 머릿속에. 이 온더그라운드죠? 온더그라운드. 그러니까 언더도 아니고 오버도 아니고 온더그라운드.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대강 이렇게 묻어가는 그런 이르저도 아닌 1집을 발표했을 때 그런 평이 참 눈에 띄었었어요. 이정열의 훌륭한 가창력이 곡의 수준을 높였다. 그러니까 곡에 비해서 가창력이 좋았다. 그러니까 곡은 별로였다. 곡은 내가 썼는데. 아, 그랬었어요? 네. 아니, 다시 너에게는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제가 작사만 한 거고. 그 외에 많은 곡들이 다 제가 직접 만들고 한 거라. 그렇군요. 네. 그 기타, 어베이션 기타를 세우고. 네. 예. 그걸 두 손으로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씩 웃던 그게 온더그라운드 표지 맞죠? 그건 2집. 아, 그대고 내 사랑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게 그렇군요. 네. 뮤지컬 배우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뮤지컬 할 때와 또 솔로 가수로 활동했을 때 물론 뮤지컬에서도 노래를 하긴 합니다만 어떤 점이 좋은가요? 뮤지컬 배우로서 활동하는 게. 우린 뭐 예체능이니까 체능 쪽으로 예를 든다면 뮤지컬은 축구 경기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인 거죠. 예. 여러 명이서. 그렇죠. 다 각자의 포지션이 있는 겁니다. 작전을 근데 짜야 되는. 감독도 있고요. 네네. 코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전술이 일단 있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하자. 심지어는 1막 2막 나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네. 인터미션도 있고요. 앵콜도 있고. 예. 그리고 공격수가 있으면 미드필더도 있고 수비수가 있고. 네. 야구가 아닌 축구다. 네. 그러면 혼자 그러면 가수로 활동하는 거는 스포츠에 비유한다면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뭐 권투나 단독 경기 같은 거죠. 펜싱 이런 거. 단독 격투기. 네. 격투기에 비유할 수 있겠군요. 네네. 그렇군요. 사뭇 다르죠. 그 시와 소설이 다른 것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가수로 활동하는 거는 시라는 건가요? 그렇죠. 3, 4분 동안에 혼자 세상과 맞닥뜨리거나 아니면 세상을 상대해서 나를 보여주는 게 그 음악하는 가수의 모습이라면 네네. 뮤지컬 플레이어로서 무대에 섰을 때에는 내 이름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많은 분들 또는 심지어는 배우들도 종종 개념을 놓치는 게 있는데 뮤지컬이라는 건 사실은 옳지 않은 말이잖아요. 음악적인 이게 뭐야? 그렇죠. 네. 정확히 표현하자면 뮤지컬 플레이가 돼야 되겠죠. 뮤지컬 플레이. 네. 뮤지컬의 기원이 미국에서 뮤지컬이 확립이 된 거죠? 뮤지컬이란 말을 본다면 미국으로 봐야 되는 게 옳죠. 네. 하지만 걔네들도 다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네들 했던 거대로 뭘 만들다 보니까 그게 음악극이 된 거지 악극이 된 거죠. 말 그대로. 네. 오페라보다는 좀 덜 무거운 느낌. 네. 그리고 뮤지컬을 사운드 오브 뮤직이란 영화 자체가 원래 뮤지컬을 기반으로 했던 영화였죠? 물론입니다. 예. 그리고 오페라가 18세기 이후에 그 좀 더 대중화되면서 이 표현이 좀 웃기다. 아무튼 그 시민들 평민들의 파워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라는 의미로 좀 더 파퓰러한 뮤지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런 음악들을 음악사에서는 징슈필이라고 하고요. 그래요. 네. 그 징슈필의 흔적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뒷골목의 여흥 같은 그런 분위기.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개연이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제
뉴욕으로 이주해온 이주민들 사이의 반문화에서 네. 보여지게 되고 그게 발전된 형태가 이제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되는 뮤지컬이란 형태인데요. 시민권이 형성이 된 것과 관련이 있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예, 때문에 가수는 노래를 부르죠. 네. 뮤지컬 배우는 소리를 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예. 뮤지컬 배우가 드라마 그 뮤지컬을 극 내에서 부르는 넘버들은 네. 노래가 아닌 거죠. 뮤지컬 넘버인 거고 대사가 있는 음이 있는 대사라고 인식을 하시면 그렇군요. 더 빠르실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요즘에 배우들도 간혹 개념을 놓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막 감정을 열어서 전달하다가 예. 그것보다 더 격정적으로 해야 될 때 나오는 게 음이 실려 있는 대사고 자신의 몸을 그 감정을 이야기하다가 이 움직임이 더 표현된 게 춤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뮤지컬이 각광받은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그런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견 뮤지컬 배우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1세대 뮤지컬 배우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죠. 남경주, 남경읍 이런 분들이 1세대라고 하는 겁니까?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분들은 이미 원로 대우를 받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중견이라고 한다면 바로 정여울 씨 나이대에 또는 그런 경력일 텐데 네.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그 뮤지컬 시장의 어떤 흐름을 형성하시는 분들이 네. 그 젊은 여성분들이 또 많고 네. 그분들이 또 우리 오빠들 좋아하잖아요. 네, 그게 당연한 흐름이지 뭐. 그렇군요. 근데 뭐 점차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갖게 된다면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폭도 넓어질 테고 네. 따라서 배우들의 어떤 폭도 함께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오히려 좋아요. 그래요? 네. 가수들이 정리가 안 되네. 아무튼 그냥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할 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정여 씨 같은 경우가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바로 그 젊은 친구들을 네.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누구를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제 주제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열심히 하면 네. 몇몇의 동생들이 제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거죠. 네. 그러니까 꼰대가 돼 갖고는 말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러나오는 그런 연기 그리고 소리를 들려주고 보여주면은 그걸 따라하는 거.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좋겠어요. 축구 경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아직도 펜싱을 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종합 격투기 하는 기분이에요, 저는. 근데 그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다못해 3인 농구 이런 거. 네. 네. 우리 둘이 가끔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런 거? 네. 길거리 농구 같은 거? 예. 네, 좋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길거리 농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현충일이니까. 힘들어 진짜 나오는 거. 어떡해. 초밥 사줄게. 초밥 사줄게. 국수 서비스. 네. 참 게스트들이 왜 이렇게 말썽해 어제부터 진짜. 예? 어제끼리 30분 돼갖고 나타나질 않나 40분 돼갖고 나타났나. 예. 게다가 월요일 게스트는 이제 빵꾸나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예.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 이정열 씨와 함께했고요. 게스트가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빨리 버려요. 그거 왜 그렇게 여의도 애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그래. 나 좀 편해보려고. 그럼 상관없다. 그런 아주 얄팍한 속셈이었구나. 이정도의 나무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개구쟁이 노정열 씨와 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정열 씨, 다음 주에 봐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허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 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정봉주입니다. 협동조합,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저도 지금 봉화에서 도시 좋고 농촌 좋고 봉봉 협동조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조합원을 가입하시고, 제가 조합원인데 이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모두 다 빨간 당 쪽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